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우리가 이제 UFO 미스터리니까 좀 UFO 말고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김영세에서 나온 이 피라미드 코드라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주로 그 내용을 위주로 하는데 아마 이 책은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쪽에 너무 좀 항해에 관한 얘기 쓰면서 별자리 얘기 많이 하고 했더니 그래서 아마 이 내용 중에 이제 특히 피라미드 연대와 관련된 초점을 맞춰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해서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역사 시대, 이제 파라오 시대라고 하죠. 왕조, 고대 이집트의 왕조 시대와 왕조 시대 전에 선왕조 시대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한 거를 기원전 3000년 전후에 시작됐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기원전 3000년이 이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 시대와 후 시대.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전 시대는 이제 크게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왕국 전에 부족 국가가 두 개가 있었고 그 두 개 국가가 서로 갈등을 하다가 기원전 3000년경에 통일을 이뤄서 국력이 굉장히 신장이 되고 본격적인 왕국으로 체제가 정비되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후에 이 통합되고 나서 한 300~400년이 지나서 이제 피라미드 시대가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통일하기 전까지는 국력이 약했다가 합쳐져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어떤 시너지가 생겨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한 300년 지나고 나서부터 큰 피라미드를 이제 짓게 된다. 그러다가 통일 후에 한 500년이 좀 더 지나고 나서는 이집트 지역에 이제 큰 어떤 문제들이 주로 이제 그 기후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서 이제 그 피라미드 시대가 이제 끝나고 또 이렇게 나중에 다시 중왕국 신왕국 넘어가면서 다시 또 부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런 식의 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 구분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엉터리다. 그런 정도의 증거가 지금 다 있는데 그것을 주류학계에서는 다 입을 닫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뭔지는 특히 역사학 이쪽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라 어떤 증거가 웬만한 거 나오지 않고는 이제 역사를 다시 쓰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과학 기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역사는 다 엉터리다. 특히 이집트에 관한. 앞으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고대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신기한 게 처음이 언제부터인지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나타났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학자들이 계속 있어 오긴 했어요. 그것도 아주 초창기 시대. 그러니까 이집톨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난 게 19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 이집트학을 세웠던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와서 정립된 학술이고 그 학술적인 결론이고 지금부터 한 120년 전쯤 해서 그때는 어떤 이론이 나왔냐, 이 이집트학을 사실 정립시킨 중요한 사람이
영국의 플린더스 패트리라는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쭉 조사해 보니까 서남조 시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문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외부에서 이미 어떤 충분히 발달된 문명에서 어떤 일부 종족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와서 그 이집트 땅에 있던 좀 미개한 사람들을 좀 복종을 시키고 새로 그 왕국을 꾸렸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걸 이제 왕조 종족 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주장이 초창기에 1900년도 전후로 나와서 나름 그 당시에 이제 이 플랜드 패트리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 이집트학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힘을 갖다가 그 이후에 이게 폐기 처분돼요. 왜? 지금 계속 조사해봤더니 그런 새로운 왕조 종족이 들어왔다는 어떤 인류학적인 또는 문화적인 문명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더라.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만한 수준이 됐고 그 문화의 연속성에서 봤을 때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게 다른 데서 입식했다는 거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용도피기가 됐죠. 자, 그러면 진실이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이집트학에 처음부터 논란이 됐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묻혀버렸는데, 최근에 이른바 대체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역사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고대사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레이엄 행콕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잊혀진 어떤 초고대 문명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근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팩트에만 집중해서 왜 고대 이집트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느냐 그것만 정확히 지적을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명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주 그 기본적으로 표준 모델이 뭐냐? 먼저 처음에 초반에 발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발전을 해서 이제 극성기. 그래서 굉장히 발전한 다음에 그게 이제 정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발전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 보통 지금까지 문명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극성기를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하죠. 정체가 되다가 이제 문명이 이제 다시 정체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모델인데요. 근데 고대 이집트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기에는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일단 직조 기술 및 이제 의복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손박 제작, 그리고 광학 렌즈와 관련된 그런 기술, 또 석재 가공 기술인데요. 그것도 역시 이른바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가 훨씬 더 발전돼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플린더스 패트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이집트학을 거의 혼자서 세웠다시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그 발굴 작업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타르칸이라는 곳에서 발굴 작업을 해서 유물들을 많이 챙겼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발굴품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직물 뭉치 이런 걸 이제 발굴된 거를 자기가 그걸 제대로 챙기질 못하고 그냥 갔다가 자기 그 UCL의 패트리 이집트 고고학박물관 창고에다 그냥 방치를 해놔요. 그리고 방치되고 있다가 한 6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갖고 온 유물들을 이제 다시 분류 작업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기원전 3100년 그 이전,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이죠. 그때 만든 옷이 발견이 돼요. 근데 보니까 그 스트리피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을 세 쪽을 갖고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만든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든 옷이 발견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역사 시대에서 어느 시대에 봐도 못하지 않은, 그러니까 초반부터 엄청나게 나름 과학기술 수준이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이 발견된 거죠. 지금 보기에는 좀 되게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원래 새 거였을 땐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발굴된 것 중에 역시 이제 고대 이집트 1, 2왕조 때 고군에서 발견된 건데 아까 그거는 이제 면직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뭐가 발견되냐면은 그 섬유를 만들기 전에 아마의 그 실 그리고 그거를 짠 아마포가 발견이 돼요. 자, 근데 이걸 발굴한 사람이 이제 월터 에머리 교수인데 이분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고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이거는 역시 그 일왕조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수준이 너무 높게 돼 있고 그 이집트 역사가 거의 한 3000년을 보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정도로 고급진 직물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박 제작 기술을 이제 얘기 보자면은, 자, 2006년에 홍해 인근에서 한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러니까 4000년 전이죠. 만들어진, 어떤 널판지들, 무슨, 그 다음에 실, 이런 것들이 쭉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뭔지 조사해보니까, 조립식으로 배를 만들어서, 당시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예 접착제나 못이나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이제 장구 맞춤이라는 방식으로, 나무를 아주 정밀하게 조립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고, 이걸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배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4000년 전에. 자, 근데 이게 이제 홍해 인근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당연히 바다에서 쓰였을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럼 이 배가 그럼 연안에서 잠깐씩 쓰였을 것이냐, 고기잡이나 이런 거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안에서 이제 배벌레라는 연체동물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있었던 구멍들이 발견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있으려면은 몇 달 동안 바다에서 이게 항해를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발견된 것은 완성된 배가 아니고 그냥 조각으로 된 것이 몇 개 발견된 거예요. 자, 근데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전에 기자 피라미드 근처에서 역시 나무 조각들하고 그런 실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일부러 아까 말한 장구맞춤형의 그 배를 다 해체해서 그 피라미드 근처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외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해 놨던 거죠. 그게 한 추정컨대 기원전 한 2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쯤에 최소한 그 정도 과거에 만들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건데 거의 손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10년에 걸쳐서 다시 조립을 해서 지금 원래 이제 기자 대피라미드 근처에 보면은 대박물관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저는 제가 1996년에 갔었는데 그때는 거기에 보관이 돼 있었고 지금은 아마 새로 지은 저기 뭐죠? 카이로 박물관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배가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이게 실용성이 전혀 없이 그냥 모형으로 만든 거다. 뭐 어떤 용도로? 장례용으로. 이게 이제 기자대 피라밋은 보통 이제 쿠프왕의 피라밋이라고 하고 이게 한 기원전 2500년경에 왕국을 다스렸던 쿠프왕이 기자 피라밋도 만들고 이 배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장례를 위해서.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장부 맞춤형으로 아주 제대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이 일부 학자들이 자 이게 장례용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실용적으로도 아마 강에서 썼을 것이다. 근데 지금 모양을 보면 저게 강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배는 바다에서도 충분히 파고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충분한 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원전 2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도 이 장부 맞춤형의 배가 있었던 얘기인데 기원전 3000년경에도 역시 있었던 거예요. 요거 이제 쿠프왕 얘기죠. 실제로 이 배 당시에 쿠프왕 때에도 대양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거는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앞에서 쿠프왕의 배는 길이가 40 몇 미터 되죠? 일단 안 써놨나? 40m가 넘어요. 근데 실제로 저기 뭐죠?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배가 산타 마리아였나요? 호가? 그게 20m인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2배는 더 큰 거죠. 44m네. 근데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선박의 잔해들이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게 한 14척이 아비도스 사막 지역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원형이 많이 손상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장부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다. 기술이 크게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거 쿠프왕의 거라고 했는데 요거 일부를 잘라서 아까 탄소 동위원소법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3400년. 자, 근데 뭐라고 이걸 설명했냐? 배에 이게 장부 맞춤형이니까 쪼가리가 많잖아요. 근데 일부가 파손된 거를 현재 새로 만들어 쓰다가 일부가 파손됐어. 그걸 옛날에 쓰던 건데 멀쩡한 거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다. 거기다 대체해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근데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근데 하필이면 왜 탄소 방위 동위원소법을 적용한 그 샘플에만 그것이 하필이면 왜 옛날 거가 됐냐? 이것도 의심스럽잖아요. 자, 그게 의심스러우면 뭘 하면 돼요? 다른 거 몇 개 더 샘플링해서 조사해보면 알죠. 그게 다 3400년, 3500년 나오면은 이 배 자체가 그 정도 오래전에 만든 거겠죠. 근데 그걸 안 해요. 아마 손상될까봐 그러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좀, 비밀이 드러날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 연대 측정으로 나온 거는 이게 쿠프왕의 배는 아니다. 이미, 그것보다, 쿠프왕 시대를 기원전 2500년으로 보니까 그것보다 한 900년에서 1000년 전에 만든 된 거죠. 그 증거로만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아직 중간 결론은, 이미 그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당한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시간상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거. 기원전 2500년에, 보면,
그때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인물 조상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거는 이제 뭐 나름 평범한데 이것도 상당히 조형미가 있죠. 근데 그 눈을 보면 이 눈을 뭘로 만들어? 수정 렌즈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알을 칠해 놓고 그 위에다가 렌즈를 좀 띄웠는데 이게 다중 초점 렌즈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안경들이 이게 다중 초점 렌즈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중 초점 렌즈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다중 초점 렌즈를 거기다 썼냐? 자, 사람이 지나가면서 쭉 계속 바라보면 저 눈동자가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광학 설계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누가 재현해 보려고 이걸 나름 분석해서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 자, 이게 이제 언제 때 기술이냐? 이건 주류학계에서 인정하는 게 기원전 2500년경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최소한 그때에도 엄청난 수준의 기술이 있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자 대피라미드가 대체로 쿠프왕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 시절이 대체로 기원전 2500년이거든요. 그런 기술 수준이 그때 상당한 높은 수준이 있었다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쿠프왕이 실제로는 쿠프왕이 만들었다는 배도 기원전 3400년 경이다. 그래서 이 렌즈도 사실 이때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다중 렌즈 말고 그러면 실제로 저런 수정을 저렇게 깎아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면 이걸 학대경이나 또는 망원경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없었겠냐 봤더니 그게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자, 기원전 1500년경에 벽화를 보면요,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아문라라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은 소위 말해서 이제 발기신이거든요. 근데 발기신의 상징물 바로 앞에 보면 뭔가 올챙이 같은 게 이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거 뭔지 몰랐어요. 처음엔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몰타 대학교의 의대 교수인데 찰스 사보나 벤투라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정자를 묘사한 거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 근데 정자 그 길이가 굉장히 일단 그게 수백 마이크로 정도가 안 되죠. 100 마이크로 그 정도 되는데 사람의 정자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려면은 현미경 내지는 아주 배율이 좋은 확대경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저 교수의 논리대로라면은 누군가가 저걸 이제 당시 확대경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그런 그 가능성이 있냐? 근데 실제로 기원전 3300년 경에 상하 칼 손잡이를 그때 만든 게 있는데 그 고분에서 나왔죠. 그거를 잘 보다 보니까 뭐 이상한 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합대경으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1mm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대여섯 명이 뭐 물동이도 쥐고 가고 지팡이도 짚고 가고 이런 거를 그 1mm 안에다 그린 거예요. 자, 그건 뭘 의미하냐? 이걸 확대경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릴 때도 그런 확대경을 보면서 그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기원전 3300년경에 확대경 렌즈가 쓰이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고대 이집트에 보면 한 4만여 점의 돌항아리가 발견이 돼요. 그게 주로 언제 만들어졌냐? 1, 2왕조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망조 시절에 그 사카라에 있는 피라미드 안에서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다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 보고 있는 저 항아리는 강력암을 깎아서 만든 거고요. 연대가 기원전 3100년 이전일 거라고 주류학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왕조 시대가 확실한 거죠. 근데 이 강력암이라는 암석이 어떤 암석이냐?
원래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걸로 화성암이 부스러져요. 그래서 크기가 몇 센치, 2, 3cm 이 정도 되는 것들이 쪼가리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 주변에 이제 뭐 규조토라든지 뭐 실리카, 뭐 실트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고온 입자들하고 같이 해서 퇴적이 되고 그게 굉장히 깊은 데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암석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가공을 할 때, 자, 이거가 서남조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 당시 기계 가공은 당연히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천상 이걸 뭘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금강산나 뭐 이런 거 갖고 수공예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수공예로 저걸 이제 닦아내면은요, 아까 말한 그 화성암, 단단한 화성암들이 더 단단하고 그 사이에 그 교결 물질들은 더 약하기 때문에 주로 교결 물질이 더 깊이 파여요. 그럼 울퉁불퉁한 게 손으로 만지면 느껴져요. 근데 저 항아리는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계 가공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비슷하게 당시에 서남조 시대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1, 2왕조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저렇게 굉장한 조형미를 갖고 있고 표면이 아주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페트리가 핀란디스 페트리가 처음에는 저런 항아리들이 기계 가공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쓴 책에는. 그러나 나중에 말을 바꿔. 다 수공예로 했다. 왜냐면 기계 가공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워낙 주류학계에서 저항을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전에 만든 게 보면 저렇게 놀라운 조형미를 갖는 것들이 있어요. 또 맨 위에 있는 거 저거는요, 두께가 수미리밖에 안 돼요. 한 2, 3mm밖에 안 되는데 저걸 저렇게 놀랍게 가공을 했죠. 밑에 있는 거는 좀 화강암을 깎은 걸로 보여지는데 역시 표면이 굉장히 가공이 매끈하게 잘 됐어요. 자, 근데 페트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서남조 때 만들어진 화강암, 반암 뭐 이런 것들을 깎은 그런 가공한 것은 조형미를 떠나서 기계 가공의 기술적으로 엄청나다. 그래서 이런 화성암, 화강암이나 반암 같은 현무암 이런 화성암들을 마치 석회암이나 설화석고 이건 되게 무른 거거든요. 이걸 자유자재로 다뤘다는 거를 되게 놀라워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역사 시대 때 사용된 돌들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조에서 단단한 돌들을 사용한 횟수가 줄어들고 주로 전파암이나 설화석고처럼 무른 암석이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피라미드 시대 보통 기원전 2700년에서 2400년 사이를 보는데 이때는 대부분 무른 암석을 사용한 꼭대기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이게 좀 이상하죠? 실제 피라미드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가장 극성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런 단단한 돌을 가공하는 것도 그 시기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떤 반론을 제기할 때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피라미드 시대에 다들 모든 석공들이 피라미드에 다 집중하기 위해서 돌항아리를 일부러 딱 단단한 거 만들고 이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을 다 뺐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고대 이집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체제를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런 폭병이나 이런 것들이 파라오나 뭐 거기 고관 대작들이 무슨 사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건 대부분이 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시대에 아무리 피라미드 쌓는 게 그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저런 종교적인 것들은 계속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떤 저의 결론이 뭐냐? 서남조 시대가 이미 그 과학기술적으로는 훨씬 발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패트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 그러면은 그 역사가 이렇게 왜곡된 거 아니냐? 네, 저는 왜곡됐다고 봐요. 자, 우리가 이제 기자 대피라미드의 기술적인 부분, 과학기술을 보면 그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패트리가 측정한 거고요. 1883년에. 중간에 이제 사람들 1925년에 누가 가서 또 기자 대피라미드 그 내부 외부 치수를 재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2015년까지 쭉 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면의 길이들을 쭉 쟀는데 이게 보면은 잴 때마다 다 달라. 조금씩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재는 거, 이 측정 자체, 측정 오차 자체도 엄청나게 있는데 실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그 엄청나게 정밀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대체로 다 측정 오차 안쪽에 있고요. 그래서 편차를 퍼센트로 내보니까 보통 한 0.01에서 0.03 사이 이 정도의 편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거대 건축물을 초정밀 건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이제 이건데요. 방위 정렬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서남북을 온라인을 했는데 그 삐뚤어진 정도가 한 각도로 3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의 각도로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정밀도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저걸 온라인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북극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지축이 이제 하늘로 쭉 지축을 투사해 보면 거기에 어떤 점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CEP라고 부르는데요.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잰 다음에 땅으로 바로 실 같은 걸로 이렇게 내서 그 점을 찍으면은 바로 거기가 정북이 되는 거죠. 그 방향이.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그 라인을 긋겠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실제 건축까지 해서 3, 4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럼 실제 온라인에서 쟀을 때는 1분의 오차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밀도로 당시 측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돌의 개수가 몇 개니, 무게가 얼마니, 그건 이제 차치하고요. 자, 근데 이제 피라미드 진화 이론이 이거예요. 자, 일왕조, 서남조 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마스타바라는 무덤 형식인데, 요걸 짓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기에, 삼왕조 때, 그러니까 한 기원전 2700년경에, 이런, 계단 피라미드를 이제 짓기 시작했고, 그게 진화가 돼서 굴절 피라미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사왕조 때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 그랬다가 결국 나중에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기자 대피라미드로까지 진화했다. 이게 이제 피라미드 진화 이론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 엉터리가 어떻게 발견됐냐? 자, 이것도 역시 기자 대피라미드를 비롯해서 보면은 카이로 근처에 있는 그 피라미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연대 측정을 해봐요. 도대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그동안 학자들이 쭉 했던 그 역사 기록이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해봤더니 순 엉터리라는 게 나와요. 결론. 1986년에 마크 레너라는 고고학자가 이걸 했는데, 돌은 기본적으로 그 방사성 동위원소, 동위원소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돌과 돌을 쌓는데 사이에다가 모르타르를 썼는데, 그 모르타르에 들어가는 게 집섬이라고 그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모르타르에 같이 써요. 그래서 그 재의 연대를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알아봤더니 건설 시기가 기원전 3800년부터 기원전 2800년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는 게 드러나요. 자, 그럼 이걸 주류학계에서 인정했을까요? 이거 인정 절대 못하죠. 그래서 주류학계에서는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이 똑같아. 아까 배하고 비슷해요. 자,
실제로 그거 모르타르 만들 때 주변에 나무가 없어서 옛날에 지었던 나무로 썼던 건축물을 뜯어서 그걸 재로 만들어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드러난 증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증거는 근데 뭐하고 아까 일치해요. 쿠프의 배, 그 기원전 3400년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연대가 선왕조대로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세에 보면 성당을 건축하는데 몇 세기에 걸쳐서 중세 때부터 해서 한 몇백 년을 짓잖아요. 근데 이 기자 대피라미드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기간이 한 1000년에 걸쳐서 지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헤로도토스가 쿠프 왕이 자기 딸을 사창가에 보내갖고, 돈 모아갖고 무슨, 20년 동안 졌다고 하는데, 헤로도토스도 자기가 그런 걸 전에 듣고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도 이거는 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냐.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데, 플린더스 패트리라는 사람이 기자 대피라미드 내부를 이제 측정을 해요. 그래서 1880년에서 82년까지, 연수로 3년에 걸쳐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정밀하게 측정을 했어요. 오늘날의 시점에서 봐도 굉장히 측정을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측정을 쭉 해갖고 평균치를 구하니까 1왕의 큐빗, 그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미터를 쓰듯이 당시에 왕의 큐빗은 그 당시 건축할 때 쓰던 기본 단위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그게 0.5237m가 나와. 그 평균값이. 자, 근데 그러면은 패트리가 이 값을 당시 쓰던 1왕의 큐빗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다른 거는 다 제끼고 왕의 방을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된다. 자, 이 방에서 가장 정확한 왕의 큐빗 단위가 나올 것이다. 그래 놓고 실제로 왕의 방을 정밀하게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자, 1왕의 큐빗은 0.5240m다. 그래서 이것이 대피라미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 값으로 결정을 해요. 자, 근데 이 평균값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보통 평균값을 많이 쓰죠. 그게 가장 기준 단위에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이 사람은 이제 0.5240m를 써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피트라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학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남조 시대에 시대 구분을 다 해요. 서남조 시대가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데, 그때의 시대가 어떻게 됐나 그걸 구분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왕조 시대에도 이 패트리가 직접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데 기여를 해요. 자, 근데 이제 뭔 문제가 생겼냐? 주류학계에서 피라미드 시대라고 이제 얘기하는 한 2700년, 기원전 2700년에서 2500년 그 사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놓고 보면 그 사이에 1왕의 큐빗은 0.5240m가 맞는 거야. 뭐냐? 이 사람이 가서 실제로 기자 대피라미드 방문하기 한 몇 년 전에 책을 써요. 뭐라고 쓰냐면은 이 이집트 시대에 쓰던 자들을 측정 도구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해갖고 해보니까 아주 초기의 경우에 0.5237m를 썼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피라미드 시대가 되니까 한 0.5240m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자기가 이미 그 전에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야.
근데 이게 뭐예요? 기원전 2500, 이 북방 시대가 기원전 2500년경이잖아요. 그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0.5240m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방에서 쭉 저기 맨 윗단, 중간, 아래 해갖고 측정을 한 걸 갖고 평균값을 내보니까 0.5237m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왕의 기자 대피라미드라는 것이 페트리의 논리로 봐도 왕조시대 아주 초기 아니면 그 이전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트리는 자기가 실제로 발견해놓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자, 이 왕의 방이 사실은 여기 보면 균열도가 있고요. 이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1919년인가 카이로 대지진이 있었어요. 진도가 7.0이 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카이로 시내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요. 거의 한 채도 안 남기고. 그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기자 피라미드 거기는 멀쩡하게 다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워낙 그 지진이 셌기 때문에 이 왕의 방에 약간의 그 균열이 생겼고 약간 틀어졌어요. 한 1, 2cm, 1, 2mm인가 1, 2cm가 이제 틀어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기 책에도 얘기해요. 틀어졌다고. 자, 틀어졌으면 당연히 저 밑에는 멀쩡하고 위만 틀어졌겠냐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틀어졌으면 전체 평균값을 내서 1왕의 큐빗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가 틀어졌다는 걸 인정해 놓고도 그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맨 밑바닥이 가장 정밀할 것이다 라고 추정해 놓고 그렇게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기자대 피라밋은 최소한 왕조시대 이전부터 지어진 것이 맞다고 나는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제 책에 피라미드 코드에 보면은 이 0.5237m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실제로 지구의 자오선 길이와 관계가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자 대피라미드를 지을 때 지구의 크기에 대한 정밀 측정이 이미 다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은 제 책을 한 권씩 사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오선이 뭐예요? 자오선. 북극하고 적도를 잇는 선. 그래서 그렇게 쭉 잇는 선. 그래서 보통 우리 1m는요, 4분 자오선의 1000만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오선 전체 길이가 그때 나폴레옹 시대 때 측정을 하거든요. 그때 이게 4만 킬로가 나온 거예요. 4만 23인가? 네. 근데 그 당시는 그게 4만 킬로가 나왔어. 근데 4분 자오선이면은 그게 4분의 1이거든요. 그게 이제 1000킬로미터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1000만분의 1이 1m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측정이 되게 정밀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파리를 지나가는 자오선이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완벽하게 부채가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파리를 지나가는 거기가 조금 딴 데보다 좀 짧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균값을 내보면 아까 말한 4만 23km인가 그 정도 됐어요. 자, 이상입니다. 날짜 변경선에